이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증세를 숨기지 않았다. 옛부터 병은 알리라고 했다. 그렇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했다는 뜻은 아니고 꼭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. 이 아이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담당 교사, 다니는 피아노 학원 또는 스쿨버스 기사님 등에게,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다. 아주 구체적으로. 그리고 이 부모는 아이의 치료 과정 중 그 어떤 것에도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. 대신 모든 과정을 다 놀이라고 불렀다. 언어 치료가 아니라 언어놀이, 감각통합 치료라는 어려운 말 대신 체육놀이, 모래놀이 치료는 치료자만 빼고 모래놀이. 물론 운이라는 요소는 어디에나 작용한다. 이 아이의 부모는 운 좋게도 아주 훌륭한 유치원 선생님을 만났다. 그 선생님께서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한다. 그 어떤 것에도 치료란 말을 쓰지 마세요. 다 놀이라고 부르세요. 아이는 열심히 놀이를 다녔다. 치료 비용은 일반 가정에서 감당하기엔 사실 많이 비쌌다. 하지만 진단서가 있다면 정부의 시스템을 이용해 조금 저렴한 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. 정 형편이 어렵다면 센터에 잠깐 다니면서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을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도 방법이다. 이들 부모는 센터의 선생님들도 면밀히 관찰했다. 대개 부모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설계된 수업들이어서 어떤 부모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.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. 아주 유명한 센터에서 언어 놀이 중이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다. 빨간 우유, 파란 우유를 섞었더니 보라 우유가 됐다고? 세상에 그런 우유가 어딨니? 그러더니 부모 면담 시간에 아이가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했다나? 아이의 부모는 당장 그 센터를 그만두었다. 그토록 상상력이 부족한 치료사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. 게다가 아이는 자기가 색깔의 혼합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걸 선생님께 자랑하고 싶었던 건데 그걸 칭찬해주긴커녕 현실감을 논하다니.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주변에선 뭐 자랑이냐며 아이의 증세를 학교 측에 알리는 걸 말렸지만 그 부모는 당당하게 그 사실을 알렸고 상담 선생님도 입학 전부터 미리 만나 아이와 인사를 시키고 이런저런 조언을 구했다.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 아이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. 다행히 이 아이는 운동 능력에서 많은 발전을 보여 초등학교 2학년 때 감각통합 치료 과정을 종결했다. 치료 수업의 끝은 종결이다.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꿈의 선언 종결. 줄넘기를 혼자서 할 수 있고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 옮길 수 있는 수준이면 이 선언을 듣는다고 한다. 언어 치료도 꾸준히 받자 억양이 좀 이상한 걸 빼곤 어휘 구사력 등의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부모 선택으로 자체적 종결을 했고, 다만 사회성이 문제여서 사회성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거기선 안타깝게도 종결 대신 자진 하차 권유를 받고 말았다. 이유는 이 아이와 비슷한 수준의 상당히 떨어지는 사회성을 가진 아이들이 센터에 아무도 없다는 거였다. 센터에 꾸준히 다니는 아이들은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그 아이들과 섞여 있어 봤자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센터 치료사들의 의견이었다. 그러니까 이 아이 정도의 증세를 가진 아이라면 당연히 센터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집 부모들은 아이의 상태를 쉬쉬하고 센터에 보내질 않아서 함께 공부할 적절한 또래 집단이 없다는 거였다. 자폐 스펙트럼이란 것이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서 어떤 아이는 특별한 점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. 그럼 그 부모들은 옳았구나, 그걸 숨기기 급급하다. 하지만 아이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. 대놓고 동네방네 떠들 일도 아니지만 무조건 쉬쉬해서도 안 되는 거다. 어쨌든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모들의 비협조 때문에 이 아이의 부모는 치료 과정에서 처음으로 큰 벽에 부딪혔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되었다. 아이의 진단명에 대해 알게 된 학부형 중 질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 집 아이는 이상하니 어울려선 안 된다는 얘기를 동네방네 떠드는 것도 지켜보았고 아이도 따돌림을 포함해 학교 생활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았다.
하지만 아이의 부모는 생각했다. 또래 친구? 물론 중요하지. 하지만 엄마 아빠도 충분히 친구가 돼줄 수 있어.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봐. 거기서도 주인공 꼬마 제제의 친구는 뽀르뚜가 아저씨잖아. 그런 이해는 얼마든지 있어. 최대한 아이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왔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땐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독였다는 거다. 아이에게도 늘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. 위인전을 보렴. 홍길동이랑 이순신 장군 빼고는 거의 모든 위인이 어렸을 땐 외톨이였어. 해리포터도 그렇지? 넌 특별해. 특별해서 외로운 거야.